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우수군의 동동주로 동아시아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우수군 부총장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동아시아 안에서도 중국의 분위기를 알고 싶어요. 최근에 6.18 해가지고 쇼핑데이도 있었고, 과연 중국 소비자들이 이번 인터넷 쇼핑에서 얼마만큼 사들였는지, 실제로 코로나19의 보복 소비가 나타났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보복 소비가 점점 심하게 나타나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요, 중국에는 두 개의 큰 온라인 쇼핑 행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광군제를 갖고 싱글데이죠. 매년 11월 11일에 하고, 이번에는 중국에서 두 번째의 전자상거래 그룹인 찡뚱그룹이 있는데요. 6월 18일에 창립됐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이번에 대규모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온라인 쇼핑이었기 때문에 중국 사회에서도 다양한 주목을 촉진했는데요. 그 결과 사상 최고치의 초대박을 이뤄냈습니다. 2,692억 위엔, 우리 돈으로 무려 46조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네. 이것은 작년 비교할 때 약 40% 정도 신장한 그런 액수입니다. 네, 실제 폭발적인 소비가 나타날 징후가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어떤 물건들을 주로 사들였는지요? 네, 주로 이번 같은 경우는 식품이라든가 다양한 물건 다 있었습니다. 식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위생, 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겁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품목 같은 것이 가장 많았고, 우리 제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네. 마찬가지로 중국 제품에서는 아직도 불량품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잘못 소비를 해서 다치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보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위생, 영유아용품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팔렸죠.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눌렸던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제품들도 선택하신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중국의 코로나19를 이 타격을 다 만회할 만큼의 양은 언제쯤 남아줄까요? 네, 요번에 두 번째 이 찡둥 쇼핑 행사가 정말 초대박을 이뤘다고 중국에서 평가할 정도로 가능성을 보였고, 네네. 또 중국 사람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현금을 갖고 있어보자라는 심리가 강했었는데, 중국에서 코로나를 이제 잘 진정 국면으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는 빠르게 살아날 것이고, 앞으로 중국 정부는 또한 보복 소비를 계속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촉진이라든가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 심리는요, 이와 같은 상태라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제품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화장품이거든요. K-뷰티거든요. 한류의 열풍으로 인해서 아이돌들의 화장법을 따라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한알령이라는 공백이 있는 동안 너무 중국 제품들의 기술력이 좋아져서 요즘은 우리 제품을 안 쓴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스컴들이 네. 우리에게 불리한, 아니면은 좀 너무 극단적인 것, 너무 못 나가는 거라든가 너무 잘 나가는 것, 네. 그런 것을 너무 부분적인 것을 마치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 전체적인 측면에서는요, 우리 제품보다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행사에서 우리 제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인들은 자기들 제품 못 믿겠다 해가지고 위생이라든가 건강, 환경, 자기 가족들이 주로 소비하는 영유아용품이라든가 보건제품, 식품 같은 것, 그런 것이 그렇게 우리 제품이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 제품이 들어갈 여지는 앞으로도 많죠. 저는 우리 언론들이 이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적확하게 깊이 있게 잘 보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대한 내수 중국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잘 진출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중국 6.18 쇼핑 축제에서 K뷰티 화장품 기업의 성과를 앞서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설화수라는 핫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티몰의 매출이 전년 대비 142%나 성장했고요. 헤라, 아이오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애경산업은 에이지20스가 가장 대표적인데 티몰 매출이 47% 증가했고 다음 LG생활건강은 이 역시도 프리미엄 브랜드 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소비자들은 국내 제품 중에서도 저가 브랜드보다 이러한 고가품의 브랜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2% 성장했고 5위 더 퍼스트, CMP의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송지효 씨가 런닝맨에서 인기를 끌고 그리고 비디비치의 모델이 되면서 비디비치가 중국에서 굉장한 열풍을 이끌어냈거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꼽히고 있는데 이런 제품을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고 한한령 해지에 어느 정도 중국 소비자들도 동참하는 게 아닐까 저 과도하게 생각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그것이 맞는데 네. 다시 한번 우리 매스컴의 안타까운 면을 제가 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중국은 한한령이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 즉 사드 배치를 처음 할 때 2016년 7월경에는요. 네. 분노를 했죠. 당시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또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까지 가서 사드 배치는 안 할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돌아오자마자 열흘 만에 사드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교도 이 개인이 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중국 최고위층이 분노를 한 점, 그 배신감에 의해서. 그래서 다양한 한한령 같은 것을 제재를 하고 제재 조치를 했는데 한 3, 4개월 지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중국에 있을 때였는데 중국 당국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 교수 한국 사회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고 사실 중국이 사드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이 얻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사드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나빠지고 중국 제품 아직도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과의 협력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그것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불리하고 무엇보다도 한국 민심이 중국하고 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한국 정부가 중국과 잘 지내려고 하더라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심과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중국이 한한령, 즉 사드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런 역지사지 중국의 모습을 보면은 한국도 알 수 있을 텐데라는 것이거든요. 네. 중국은 일찍부터 사드 제재 조치를 해지하길 원했는데 제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중간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그걸 캐치를 못해요. 중국을 우리가 못 읽어요. 우리는 네. 너무 미국의 눈치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중국 같은 그 시장, 중국은 한국이 너무 미국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자기들이 사드 제재를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네. 더 많이 풀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읽지 못하고 시그널을 보내고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번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화장품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영유아용품이라든가 환경 제품이라든가 화장품 추천할 만한 거 있으면 추천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벌써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일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국 내수가 더 살아나려면 세계 공장이라는 중국이 활성화되고 또 가동이 돼야 되는데 미국을 필두로 공장을 탈중국하면서 다시 이제 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동남아 등지로 공장을 옮긴다던가 리쇼어링하는 정책들 이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은 어떤지 또 우리가 간과한 점들이 있나요? 그렇죠. 네.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간과하고 있어요. 제대로 네. 적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리쇼어링이라든가 탈중국 현상 초창기에 뭐 네. 그런 몇 개의 기업이 어떻게 들어갔다 미국 트럼프 정권이 뭐 리쇼어링을 적극 장려해갖고 뭐 보조금을 지원금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 지금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났습니까?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 연합회 같은 경우도 90% 이상이 중국을 떠날 마음이 없다고 했거든요. 네. 제가 제대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인건비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즉 노동 집약 산업이라든가 저임금이 필요한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로 몇 개 기업이 이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의 전략 물품과 관련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것은 뭐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은 리쇼어링이라는 이름으로 선진국, 미국이라든가 선진국 쪽으로 많이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리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도 이미 상승한 중급 기술 능력을 갖고 있는 생산 공장이면서 또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으로 중국 정부는 계속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요. 미국 기업들조차도 테슬라도 그렇고요. 미국의 최대 유통체인인 코스트코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고 많은 미국 기업들이 지금도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아예 중국에다가 이 시국에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해갖고 이제는 반제품을 뭐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중국의 소비 시장에 직접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외국 기업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매스컴에서는 아직도 뭐 리쇼어링 해갖고 중국을 떠난다라는 일부부 금방 말씀드린 노동 집약 산업 등등 혹은 전략 상품 같은 것과 관련된 국한된 현상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아직도 많이 보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너무 우리에게 좋은 중국 시장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네, 이렇게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해 봤는데요. 하지만 국내 중국 소비주들의 주가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오늘도 또 빠지면서 3.55%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 14만 9,500원까지 추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3월 코로나 팬데믹 때까지의 그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왔는데요. 애경산업은 2% 약세를,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6.07%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륙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만 이 움직임이 우리 증시에 반영되기에는 아직까지 시차가 남아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우수근 교수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